구하나 씨에게 내 전 재산 8천억을 전액 상속할 거야. 최명지, 윤세영 너네한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신여진이 구하나를 자기 딸로 만들면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완전히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혜성투어 사무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윤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하나가 낸 기획안을 집어들고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기획안이라고 낸 거야? 기획안을 흩뿌리며 내뱉은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서둘러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팀장님.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구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정. 그런 건 노력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건 그냥 다시 쓰는 게 맞아. 아니, 네가 기획 같은 걸 맡아도 되는 사람인지부터 고민해봐야겠네. 윤세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구하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구하나는 꾹 참고 바닥에 고개를 떨군 채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꼭 더 잘 준비할게요, 팀장님. 윤세영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책상 위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다음? 네가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계약직이라도 기본은 해야지. 황진구가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내 윤세영을 불렀습니다. 세영아, 잠깐 나와. 황진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그를 흘겨보며 고개를 들어 대꾸했습니다. 왜요? 또 구하나 편 들어주려고요? 그러나 황진구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선 두 사람. 황진구는 자리 잡고 앉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구하나 씨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야? 윤세영은 의자에 턱하니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왜긴? 팀장이니까 팀원 관리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자꾸 참견하니까 구하나가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황진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대꾸했습니다. 관리? 그게 관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망신 주는 게. 윤세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야말로 왜 자꾸 구하나를 감싸는 건데? 이러니까 내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알아? 황진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으려는 듯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좀 해. 다들 내 눈치 보면서 일 못하는 거 안 보여? 윤세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으로 의자를 밀쳐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팀원 관리하는 건 내가 할 거야. 진구 씨가 자꾸 이러면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문을 꽝 닫고 나간 윤세영은 돌아와 구하나를 쏘아보았습니다. 황진구는 사장실 한가운데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과 컴퓨터 화면 속에 떠있는 보고서는 이미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세영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구하나 편 좀 그만 들어.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애만 더 힘들어진다니까. 윤세영이 쏘아붙였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구하나만 더 괴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황진구를 짓눌렀습니다. 황진구는 고민 끝에 구하나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러낸 구하나는 피곤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눈 밑은 푸르스름하게 그늘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인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매만지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구하나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윤세영 팀장이 좀 심하게 굴더라고요. 제가 말해도 안 먹히는 게 너무 답답하네요. 황진구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구하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정말 괜찮아요. 그 미소는 얇은 종이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황진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쓰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괜찮지 않으세요. 윤세영 팀장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하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둘 순 없어요.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이건 버텨야만 하는 일이에요. 구하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황진구는 그런 구하나의 결심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은총이를 위해서라니. 제가 은총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다 감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황진구는 설득하려는 마음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구하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황진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하나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일수록 황진구는 신여진의 계획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구하나를 속이고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한다는 신여진의 제안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황진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구하나를 위한 길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짜증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즐긴 거야? 사람을 이 정도로 괴롭혔으면 보통은 도망칠 법도 하잖아. 최명진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무슨 배짱이겠어? 황진구한테 꼬리치는 거 아니면 뭐겠냐고. 최명진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조롱하듯 덧붙였습니다. 은근히 요망한 년이라니까. 그런 애들이 더 오래 버티는 거야. 윤세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명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말 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최명진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손가락을 윤세영 쪽으로 뻗었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전현, 내가 가서 따끔하게 혼쭐 내줄 거야. 더는 안 봐준다니까. 최명진은 회사 앞에 도착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회사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최명진은 그 말에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들어갈 수 없다고? 네가 지금 누굴 보고 하는 소리야? 보안 요원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출입이 금지되셨습니다. 윗선의 지시입니다. 최명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입 금지. 내가 회장님 동서라는 거 몰라. 내가 누군지 너희들 몰라. 보안 요원들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회사 출입은 금지되었습니다. 최명진은 손가락으로 보안 요원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식으로 굴어. 너희들 잘못 건드린 거야. 내가 돌아가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안 요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회사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돌아가 주시죠. 최명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발을 굴렀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래놓고 끝까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직접 가만 안 둘 거니까 두고 보라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최명진은 화를 사기며 돌아섰습니다. 구하나는 복도 끝 구지석의 사무실로 향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안에서조차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고 2번 가볍게 두드린 뒤 문을 열었습니다. 구지석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가 여기엔 웬일이야? 바빠 보이는 사람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구지석의 말투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구하나는 그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문을 닫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도 미간을 좁힌 채로 말했습니다. 바빠 보여도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구지석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구하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윤 팀장 엄마를 회사에 못 들어오게 한 게 너라면서. 구지석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막았어. 뭐? 그게 문제야? 구하나는 구지석의 태연한 말투에 짜증을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문제지. 너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긴 해. 구지석은 구하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태도가 문제라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가?
누나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만큼 잘못한 거 없는데? 구하나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회사 다니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근데 너는 일을 이렇게 키워. 윤 팀장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불안해 죽겠는데 너는 그걸 부추기고 있어. 구지석은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착각하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야. 윤 팀장 엄마랑 윤 팀장이 누나를 그냥 두겠어. 구하나는 구지석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 그냥 무시하면 될 문제였다고. 구지석은 고개를 젓고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무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누나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직 몰라. 윤 팀장 엄마는 누나한테 이미 선 넘었어. 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구하나는 구지석의 완강한 태도에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더 난처해질 수도 있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구지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런 상황에서만 쩔쩔매는 거야. 더 이상 참지 말고 확실히 대처해야 누나가 조용히 회사 다닐 수 있는 거라고. 구지석은 책상 서랍에서 문서를 꺼내 구하나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고소장 사본이야. 이미 접수했고 윤 팀장 엄마가 곧 받아볼 거야.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염려할 거 없어. 구하나는 문서를 내려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고소까지 했다고. 구지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이미 끝난 일이야. 누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회사 일이나 잘해. 구하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만든 일인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구지석은 차분하게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감당 못하는 건 내가 대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내가 맞다고 확신하니까 그냥 믿어. 구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왔습니다. 구지석의 확고한 태도는 구하나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명진은 조 형사의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조 형사는 특유의 말투로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사모님, 이번엔 좀 심각합니다. 무단 침입에 폭행, 명예훼손까지 걸릴 수 있는 건 다 걸렸습니다. 최명진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폭행이라니. 내가 손끝 구하나 댄 적 없는데. 조 형사는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그 직원, 그러니까 구하나 씨를 폭행한 게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도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최명진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그깟 어깨 좀 밀친 걸 폭행이라고. 이게 다 그 구지석이라는 놈 때문이지. 조 형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구지석이라는 분 아주 독하고 냉정한 사람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끝냈을 텐데 고소장을 바로 접수했더라고요. 사모님, 이번엔 된통 걸린 것 같습니다. 최명진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감히 나를 고소해.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줄 알아? 조 형사는 최명지가 흥분한 모습을 보고 서둘러 따라 나섰지만 최명지를 막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최명지는 곧바로 구지석이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지석, 당장 나와. 구지석은 차분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회사 출입 금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진은 눈을 부라리며 손가락으로 구지석을 가리켰습니다. 이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고소를 한다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구지석은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최명지를 바라보더니 비웃음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변호사는 구하셨습니까? 이번엔 아주 비싼 분을 모셔야 할 겁니다. 최명진은 기가 막힌 듯 소리쳤습니다. 뭐? 변호사? 그딴 걸 왜 구해야 하지? 구지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라니요? 무단 침입에 폭행, 거기에 명예훼손까지 적어도 3개는 걸리셨으니 준비 잘 하셔야죠. 최명진은 숨을 헐떡이며 구지석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장 고소를 취하해. 구지석은 팔짱을 풀고 고개를 젓더니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취하? 사모님께서 행패를 부리지 않으셨다면 몰라도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최명진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지석은 그런 최명진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짓을 하시면 그땐 진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사모님께선 저희 회사에 발 못 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명진은 숨을 몰아쉬며 몇 번 입을 떼다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손에 쥐었던 핸드백을 꽉 쥔 채 발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구지석은 문이 닫히자 조용히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작은 승리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최명진은 복도 끝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분노와 치욕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구지석, 두고 봐.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라고 중얼거렸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으며 윤세영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말 좀 해봐라, 세영아. 이놈의 구지석인가 뭔가 때문에 속이 뒤집혀 죽겠다. 내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윤세영은 모니터 앞에서 천천히 몸을 돌리며 팔짱을 낀 채 최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웃음을 띤 얼굴이 어머니의 분노를 단숨에 흡수하고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엄마, 구지석은 그냥 고소 같은 거로는 절대 꼼짝도 안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몰라요? 지독하게 치밀하고 자기 선에서 모든 걸 끝내는 사람이잖아요. 최명진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냥 두 손 놓고 당하라는 거야?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이라도 갈 줄 알아. 윤세영은 의자를 돌려 최명진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눈이 날카롭게 빛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구지석의 약점을 찾아야죠. 그거 구하나면 고소고 뭐고 다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최명진은 윤세영의 말을 듣고는 조금 기대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점. 걔 약점이 뭘까? 돈? 사람? 아니면 회사? 윤세영은 피식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구지석이 구하나를 위해 고소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구하나가 구지석의 약점이에요. 아무리 쿨한 척해도 구하나에 대한 감정은 숨길 수 없는 거죠. 최명진은 놀란 얼굴로 윤세영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튕기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구하나. 그 애가 약점이었어. 네가 정확히 짚어냈다. 그러면 구하나를 어떻게 해야겠니? 설마. 윤세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구하나한테 소송을 걸어요. 구하나를 끌어들여서 구지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는 거죠. 구하나가 억울해서 난리치겠지만 구지석은 미치고 팔짝 뛸걸요. 그렇게 되면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명진은 윤세영의 얼굴을 주시하며 살짝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끈질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내 말이 맞아. 구지석은 구하나 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을 거야.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 엄마는 그저 여유를 가지세요. 구지석도 구하나도 저희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최명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윤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역시 네가 내 딸이야. 네가 있어 든든하다. 윤세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구하나와 구지석을 얽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막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구하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구하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구하나입니다. 낯익지 않은 목소리가 차분히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입니다. 구하나 씨 되시죠?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구하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제가 구하나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횡령 혐의와 과거 불법 수수료 수령 건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소인은 최명지라는 분이고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구하나 씨가 회사에서 금품을 횡령하고 과거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환장이 곧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하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읽어주는 고소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구하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구하나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윤세영을 찾아갔습니다. 윤세영은 책상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들어오자 윤세영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로 왔어? 구하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님,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저는 돈을 훔친 적도 없고 그런 혐의는 완전히 말도 안 돼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윤세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소? 아, 그거. 엄마가 했더라고. 근데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아니면 숨기는 게 있는 거야? 구하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내쫓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세영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가 이렇게 회사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좋게 말할게. 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사라지면 고소를 취하해 줄게. 구하나는 윤세영의 말에 충격을 받은 채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만두고 사라지라뇨. 제가 무슨 이유로 여기서 나가야 하죠? 제가 왜 억울하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요. 윤세영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고? 네가 여기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야. 간단하지 않아? 구하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윤세영 앞에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복도로 돌아온 구하나는 벽에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윤세영과 최명지의 악의적인 공세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의 옥상 구석,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구하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겨울 하늘 아래 구하나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을 양손으로 가린 채 구하나는 말없이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황진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구하나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어요? 깜짝 놀란 구하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황진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 눈물로 번진 눈매가 그를 보며 떨렸습니다. 황진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구하나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또 뭐라고 했나요? 구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저 윤 팀장 어머니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횡령의 불법 수수료까지. 정말 억울해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근데 왜? 황진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인 구하나의 말을 들으며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윤 팀장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구하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오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버렸습니다. 사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상이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황진구는 구하나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애틋함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구하나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 제발 울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믿어도 돼요. 다 잘 될 겁니다. 약속할게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동자가 약간의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황진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뭐든지 할 거예요. 구하나 씨가 더 이상 이런 서름받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그날 밤 황진구는 신여진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던 신여진은 황진구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구야. 드디어 결심한 거냐? 황진구는 주저없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구하나 씨를 유진이로 만들겠습니다. 신여진은 그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눈빛이 빛나며 물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 알지?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구하나 씨가 더 이상 이런 서름받을 이유가 없어요. 윤 팀장이나 윤 팀장 어머님한테 당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구하나 씨를 유진이로 만들고 모든 걸 바꿔놓을 겁니다. 신여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좋아. 하지만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준비 확실히 해. 황진구는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구하나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신여진의 호출을 받은 구하나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향했습니다.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여진이 서류 몇 장을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들어왔군. 앉아봐. 신여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자리에 앉는 순간 뒤따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큰엄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런 애를 회장실로 부르신 거예요? 윤세영이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최명지도 뒤따라 말을 얹었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왜 저 아이를 감싸세요? 우리 세영이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신여진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왔다. 안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둘 다 오니 딱 좋구나. 최명지와 윤세영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신여진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여진은 자리에 앉아있는 구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류 구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렴. 구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신여진은 무게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내 딸이야. 이 서류가 증명해준다. 네가 바로 내가 잃어버린 딸 유진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구하나에게 쏠렸습니다. 최명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신여진을 바라보았고 윤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큰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유진이라고요? 윤세영은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최명지도 격앙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증거를 어떻게 믿어요? 신여진은 두 사람을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친자 확인 결과가 이렇게 명확히 나왔는데 부정할 이유가 있나? 신여진은 다시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딸이야. 잃어버린 유진이. 최명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세영이는요? 세영이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영이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여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는데 왜 조카가 나서야 하지? 세영이가 내 딸하고 비교가 돼? 이 말에 윤세영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큰엄마, 그럼 저는 대체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뭐냐고요? 신여진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거야. 최명지와 윤세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 후 최명지는 비틀거리며 신여진의 책상을 짚었습니다. 큰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신여진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딸 유진이 회사를 이어받을 거야.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최명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윤세영은 굳은 표정으로 구하나를 노려보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구하나, 아니 이제 유진이라 불릴 그녀를 향해 신여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 내가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